미드웨이 해전은 진주만 습격의 성공으로 전세를 유리하게 이끌던 일본이 태평양 전쟁의 확실한 우세를 위하여 막대한 해군력을 투입한 전투입니다. 그러나 지휘관의 판단착오, 정보전의 미비 등 여러 요인이 겹쳐 패배했고 순식간에 태평양 전쟁을 기세에 몰리게 만드는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태평양 한가운데서 벌어진 미드웨이 해전의 전모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만 습격의 성공은 미국 해군력을 붕괴시켜 일본은 태평양 전쟁 초기 우세를 점하는 데 성공했지만 미 항공모함 전력은 건재했고 1942년 4월 18일 미 항공모함에서 출격한 육상쌍발 폭격기에 의한 도리틀의 도쿄 폭격은 일본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일본 내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야마모토 이소로쿠 일본 연합함대 사령관은 태평양 한가운데에 있는 미드웨이 섬을 점령하여 미 해군이 일본 본토를 직접 공격하는 것을 봉쇄할 계획을 세웁니다. 미드웨이 섬은 하와이에서 2100km 떨어진 섬으로 후일 하와이 섬까지 점령할 계획을 연두에 둔 작전이었습니다. 일본 내의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야마모토 사령관은 고집을 관철하여 미드웨이 침공에 나섰는데 미 해군은 일본군의 암호화 독에 성공해 이런 일본의 계획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니미츠 사령관이 지휘하는 미 해군의 전력은 5월에 있었던 산호해 해전에서 렉싱턴이 격침되고 요크타운은 대파되어 플래처 제독의 16기 동부대가 전부였습니다. 16기 동부대는 엔터프라이즈와 호넷의 두 척의 항공모함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함대였는데 요크타운의 긴급 수리에 들어가 가까스로 요크타운을 전투에 투입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 함대는 나구모 제독하에 아카키, 카가, 히류, 소류의 4척의 항모를 주력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진주만 공격에 동원된 항모 중 최정예함이었던 쇼카쿠와 지이카쿠가 산호해 해전에서의 손상으로 제외된 상태로 전력의 누수가 있었으나 세계 최대의 전함 야마토를 비롯한 5척의 전함을 포함하여 사상 최대의 함대가 출동되었습니다. 그러나 쇼카쿠와 지이카쿠의 제외로 일본 해군이 동원 가능한 함재 기수 319기는 미군의 동원 가능 전력 348기와 비슷한 상태였고 항모 간 전투에서 전함이 실질적으로 큰 역할을 못했다는 점에서 결과로 니시만 일본 함대의 작전이 처음서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후세의 평가입니다. 미 해군의 항모들이 미드웨이에 투입된 것을 모르고 미드웨이로 향하던 일본 해군은 1942년 6월 3일 미 해군의 항모 호출 신호를 포착했으나 제대로 정보가 전달되지 않아 미 항모를 경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6월 3일 저녁 미 기동함대는 일본 기동함대 이동 예상 지점을 목표로 남서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고 6월 4일 5시 15분 카타리나 비행정이 나구모 이동부대를 발견하고 즉시 미 본부에 파전합니다. 1항모일 미드웨이 320도 150해리 미 해군 플래처 제독은 1항모부대 발견의 보고를 받은 즉시 미 항모들은 출격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6월 4일 4시 30분 일본기 동함대는 미드웨이 섬의 공습에 나섰고 항모에서 출격한 107기의 공격기들이 미드웨이 상공에서 미 요격기들과 공중전을 벌여 격퇴시키고 서유소, 경납고, 발전소 등과 기지시설을 파괴했습니다. 미드웨이 상륙 작전을 계획하던 일본 해군은 1차 공격이 부족하다고 느껴 2차 공습을 준비합니다. 적함대 공격을 위해 어뢰를 장착하고 있던 함상 공격기들을 모두 육상 공격을 위한 폭탄으로 전환하기 위한 작업을 긴급히 했는데 1차 공습 후 비환하는 공격기들과 뒤섞여 갑판은 극히 혼란한 상태가 됩니다. 이때 미 해군 기동부대는 카타리나 비행정의 보고를 받고 일본 기동부대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침 7시 드디어 미 해군은 엔터프라이즈와 호넷의 공격대 발진 명령을 내렸습니다. 엔터프라이즈에서 27기, 호넷에서 60기의 함재기가 차례로 출격해 적 항모의 공격대가 발진하기 전에 선제 공격에 나섭니다. 요크타운에서도 8시 30분 35기의 공격대가 발진했습니다. 공격대들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함대를 만들지 않고 되는 대로 바로 적 항모의 공격에 나서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7시 30분 일본 정찰기가 그제야 미군 함대를 발견합니다. 미 함대 발견의 정보를 수신한 나구모 기동부대는 흥분에 빠졌고 어뢰를 육상폭탄으로 교체하던 작업을 중단하고
정찰기로부터 보다 정확한 정보를 기다리느라 지체되는 사이 이미 미군 공격대는 코앞까지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여덟 시경 항모 해리와 소리를 목표로 미군의 극강화 폭격기 등 공격기의 공격이 간헐적으로 이어졌으나 제로 전투기들의 활약으로 큰 성과는 없었습니다. 8시 10분 일본군 측에도 미 함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들어왔지만 일본 항모는 비원한 100여 대의 미드웨이 공격대와 발진을 준비하는 함재기들이 엉켜서 반격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100여 대를 버리더라도 먼저 공격기를 띄워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그들을 버릴 수 없어 일단 착륙시키고 그 뒤에 공격기들을 띄우는 것으로 결정했는데 상황은 점차 악화되었습니다. 계속적인 미 전투기의 공습으로 1항모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엔터프라이즈의 극강화 폭격기 32대가 드디어 이란대를 찾아내 나타났고 요크타운의 폭격기 부대가 뒤를 이어 나타나자 일본 기동부대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됩니다. 제로 전투기들의 활약은 한계가 있었고 가판 위의 연료와 교체 중이던 폭탄과 어뢰가 나뒹굴고 미드웨이 2차 공격대가 아직 대기 상태였던 1항모들은 두 편대로부터 동시 공격의 폭발과 화재가 계속되어 6분 동안에 세 척의 항모가 순식간에 격침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합니다. 살아남은 한 척의 항모 히류는 즉시 공격기를 발진하여 미 항모의 공격에 나섰고 요크타운을 대파시켜 결국 가라앉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히류도 엔터프라이즈의 폭격기들의 공습으로 침몰하며 일본군은 항모 4척을 모두 잃고 패배했고 그 후 일본은 태평양 전쟁에서 제해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미드웨이 해전 후 미국 해군의 간부는 승리의 이유를 행운이 따랐다고 말했습니다. 안이한 지휘관의 판단, 정보전의 미비 등의 여러 요인이 있었으나 누가 상대를 먼저 발견하느냐가 항모 간 전투에서 결정적이었습니다. 미드웨이 섬의 공습의 시점에 맞추어진 미 해군의 공격은 결정적이었고 행운이 따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